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최저임금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문제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국가가 우리에게 뭔가 좀 견뎌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달라고.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 과제라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경제활동 인구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시장 상황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가 사실상 이른바 미니 대변이라는 대기관이 제대로 된 토론이랄까 실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또 무력감을 느낍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페이가 올겨울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데 이번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박규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 원종용 씨. 지난해 매출 2억 7천만 원을 올렸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빼면 손에 쥐는 이익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카드사 수수료 600만 원을 더 내야 하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나가 600원이라면 600원 그런 것도 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카드 수수료 부분이 2.2%대에서 많게는 2.6%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 부분이 만약에 빠진다면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사 수수료 0%를 목표로 하는 서울페이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으로 결제 단계가 축소되니 소상공인이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는 없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간편결제라 해도 은행 계좌 이체 등 자잘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서울시는 시중은행 11곳, 결제 플랫폼 사업자 5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간편결제로 결제했을 때는 기존의 체크카드보다도 높은 소득공제 4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12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서울페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지만 관건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끌어오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인건비가 생산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유와 봉제업 등 노동 집약적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베트남 등지에 생산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중단된 2016년 2월까지 공장을 가동하던 123개 기업 중 30여 개가 해외로 나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뒤 한국의 소규모 공장을 가동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임금 부담에 납품 원가를 맞추기 어려워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권의 직원 수가 최근 3년간 10,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분기별 자료를 공시하는 321개 국내 금융사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현재 직원 수는 총 20만 9,0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전인 2015년 3월 말에 비해 1,385명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금융권 가운데 직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은행이었고 생명보험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면서 점포와 영업직을 감축하고 최근 채용 비리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고용 감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상반기 은행권은 사상 최대 순이자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로 은행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은행권의 이자놀이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4대 시중은행들의 순이자 이익은 10조 7,583억 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지만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고 예대금리차를 늘리고 있는 은행권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은행의 금리 산정을 두고 당국의 전방위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1차 정무위원회에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칼을 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날 열린 2차 정무위원회에서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를 거론하며 김상조 위원장의 뒤를 이었습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엄정하게 취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금리 조작이 확인된 경남과 시티,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와 함께 지방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혐의가 확인되거나 새로운 사례가 적발되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 사이에서 경제검찰로 불립니다. 실제로 기업을 조사하는 공정위의 힘은 막강한데요. 검찰은 공정위가 이런 점을 악용해 퇴직 간부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취업 특혜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퇴직 예정 공무원을 기업 업무에서 빼주고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기업과 1대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도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명단이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과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을 거쳐 정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재취업 알선 관행이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줄줄이 소환해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도 더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불 속에 쇠를 달고 연장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입니다. 작업장 온도는 40도에 달하는데도 이들은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종일 화덕 앞에서 망치질이 이어지는 서울 도심의 한 대장간입니다. 2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장간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곳 온도가 40도인데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며 연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작업을 제외하곤 새를 녹이고 자르고 담금질하는 등 모든 작업들이 손수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해 긴 옷까지 입은 채 작업에 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나는 이게 또 천직이니까
또 날이 또 시원해지고 하면은 제품을 항상 만들어놔야 또 나가고 일단은 사람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덥든 위됐든지 간에 일은 해야죠. 각종 농기구와 건설 현장 공구까지 여기서 생산해내는 제품만 해도 수백 가지. 최근 몇 년간은 나무 장작을 패기 위한 도구나 텐트를 고정시키는 팩처럼 캠핑용품 주문도 늘고 있습니다. 전통무용 공연을 할 때 쓰는 역가위도 여전히 인기입니다. 이번 달은 건설 경기가 주춤하는 때라 덜하다지만 오는 9월에 다시 밀려들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속 극한 직업들이 속속 주목받는 가운데 이들은 오늘도 무더위와 묵묵히 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날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출보다는 집에서 에어컨 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공지능 기능을 더해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전기요금까지 줄여주는 스마트한 에어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 케어 온전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과 습관을 학습해 작동법을 바꾸는 인공지능 에어컨입니다. 음성 명령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날씨가 너무 덥다고 판단하면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온도로 냉방을 시작합니다. 인버터 제어 기술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기존 에어컨보다 전기요금이 약 65% 절감됩니다.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 에어컨이 스스로 에너지 절감 모드로 바꾸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집 밖에서도 에어컨의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제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찜통더위에 올해 가전시장에서 에어컨 판매량은 250만 대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구매하시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 제품을 교체하시려고 하는 고객님들까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가전업체들이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인공지능 절전형 에어컨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가상화폐를 가능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 블록체인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개인정보 해킹에서 안전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는 새로운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초로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된 블록체인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하면 고유의 블록체인 아이디로 인터넷에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비밀번호 없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기기나 개인정보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로 공문서 등 중요한 파일을 공유할 때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기존에는 단체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면 불특정 다수가 모두 봤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권한 제어를 주면 내가 선택한 사람만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투표에도 활용될 수 있고 커피 머신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가상화폐로 커피도 사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향후에는 5G 통신과 로밍, 인공지능 등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돼 활용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금융, 의료 등 활용성이 높은 분야에 KT 블록체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나아가 실시간 자동 로밍 정상과 글로벌 감염병 확산 프로젝트처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올해 500억 원에서 오는 2022년 약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손꼽아서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점심시간일 텐데요. 요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정신없이 오전 업무를 끝내고 1시간 동안 찾아오는 점심시간은 직장인들에겐 이 단비 같은 휴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귀한 점심시간을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58명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점심을 어떻게 먹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1%는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다고 응답해서 대다수가 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다는 항목에는 20.1%가 응답해 2위에 올랐는데요. 사오거나 배달시켜서 먹는다는 응답은 7.8%로 3위에 그쳤습니다. 네, 회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일수록 맛집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뜻인데요. 의외로 도시락을 싸온다는 응답도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응답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장인 도시락 쪽에게 도시락을 싸오는 이유를 묻자 점심값이 부담돼서라는 이유에 과반수를 넘는 59.7%가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며 외식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을 외부에서 사 먹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점심값이 큰 부담이 되니까 도시락을 싸오는 것도 외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 22.2%가 응답해서 2위를 차지한 겁니다.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에는 15.3%가 응답해 3위에 올랐고 4위는 2.8%가 응답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도시락을 포함해서 직장인들은 한 끼 점심값으로 평균 얼마를 쓰고 있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한 끼 점심값으로 가장 적당한 금액에는 6,000원 이상에서 7,000원 미만의 39.4%가 응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8.2%가 응답한 7,000원 이상에서 8,000원 미만이었는데요. 3위에 오른 6,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27.1%의 비율을 보였고 8,000원 이상 9,000원 미만에는 5%가 응답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10,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0.3%에 불과했습니다. 네, 직장인 대다수가 점심값으로 6,000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점심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나요? 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회사 사람들과 먹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팀 전체라고 답한 답변이 36.9%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 밖에도 같은 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였고 상사와 먹는다는 응답률은 8.7%였는데요. 동기와 먹는다는 응답과 다른 팀원과 먹는다는 응답은 각각 7.5%, 1.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혼자서 먹는다는 직장인은 25.4%뿐이었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누군가와 점심 약속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무하는 매시간이 조직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회사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자연적으로 업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요? 네, 물론 응답자의 31.8%가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에 대해 주로 업무 이야기를 한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2위를 차지한 사적인 대화 역시 30.5%의 비율을 보여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어도 무조건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3위를 차지한 주제 역시 22.4%가 응답한 방송, 드라마, 연예인 이야기였는데요. 4위에 오른 주제도 뉴스, 스포츠, 정치 이야기로 15.4%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와, 이 생각보다 다양한 주제가 점심시간에 오가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점심시간을 통해 동료들과 다양한 주제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점심 식사 후 남는 시간을 커피 타임과 수다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점심을 먹고 남는 시간 동안 직장인의 39.9%는 낮잠과 휴식을 취한다고 응답했고 3.9%는 산책과 또 운동을 한다고 응답해서 남는 점심시간 동안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직장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잠시라도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과 함께 더위와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